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7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그래프와 그래프에 대한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그래프 탐색 방법인 BFS, DFS, 너비 우선, 깊이 우선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FS와 DFS의 응용들에 대해서도 응용 관련된 문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BFS 응용의 경우에는 무방한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 찾기, 무방한 그래프의 연결 여부 를 판단하는 문제, DFS 응용의 경우에는 위상정렬, 방향 그래프에서의 위상정렬,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서 강한 연결 요소를 찾는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공집합이 아닌 그 노드들의 유한집합 V와 이 노드들 연결하는 간선들의 집합 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림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요게 노드이고요. 노드. 요것들이 간선입니다. 엣지. 간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리라는 개념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트리는 루트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노드까지 경로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루트에서 나머지 노드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런 트리에다가 기존 노드들의 간선 하나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그래프면 트리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프는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간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방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무방향, 방향 그래프라 하고요. 인접 노드는 간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노드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A 노드이고 이게 B 노드이면은 A와 B는 이웃 노드라 그러고요. 인접 노드라고 합니다. 인접 노드.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방향 그래프에선 A는 B의 인접 노드이지만 B는 A의 인접 노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는 B의 인접 노드가 아닙니다. B는 A의 인접 노드이지만 B 입장에서는 A는 인접 노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로,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한 일련의 노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들이 있으면 요 A, B, C, D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로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AB라는 간선, BC라는 간선, CD라는 간선 세 개로 구성된 경로가 되겠습니다. A에서 D까지의 경로는. 단순 경로는 한 노드를 두 번 거치지 않는 경로를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 경로죠. 심플 파스죠.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다시 B로 가서 갈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경로가 되겠고, 이런 경로는 단순 경로가 안 됩니다. 경로의 길이는 경로를 구성한 간선수로 됩니다. 그러니까 A에서 D까지의
경로는 3. 경로의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주기.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가 같은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주기입니다. A에서 B, B에서 C, C에서 다시 A로 가면 요거는 사이클,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트리에는 사이클이 없습니다. 트리에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드의 차수, 노드에 연결된 간선수를 말하고 유방형 그래프에서는 방향성 있는 그래프에서는 진입차수와 진출차수를 나누어서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요 노드, A 노드의 진입차수도 2, 진출차수도 2가 되겠죠. 들어오는 게 둘, 나가는 것도 둘. 들어오는 거 둘, 나가는 거 둘. 그래서 진입차수, 진출차수. 이 경우에는 무방향에서는 진입과 진출이 같죠. 그래서 A의 오더는 2가 되겠습니다. N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그럼 몇 개나 되나? N개의 정점으로 우리가 이제 병행간선은 고려하지 말읍시다. 병행간선. 병행간선이라는 건 A에서 B로 가는 게 간선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고려하지 않으면 N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진출과 진입이 같은 간선의 존재를 고려하면 이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으면 다 연결된 거죠. 그러면 여섯 개. 진입과 진출이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되면 6개고 요거를 제외하면 진출과 진입 같은 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요만큼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다시 2를 나눠줘야 됩니다. n을 나눠줘야 되죠. 아닌가? 여기서 n을 빼야 되죠. n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소 간선수는 뭐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자체도 그래프입니다. 얘와 얘는 연결 안 돼 있고 이 그래프에 있는 간선수는 1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끊어져 있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최소 간선수는 n-1개입니다. n-1개. 간선수는 n-1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죠. 하나 더 있으면 이게 최소 간선수예요. 최소 간선수는 n-1개입니다. 그래프의 간선수가 최대 간선수에 가까우면 밀집 그래프라고 그러고 반대로 0에 가까우면 희소 그래프라고 합니다. 희소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는 간선의 가중치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에요. 여기에 어떤 값들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가중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으실 것 같은데 그래프를 이제 컴퓨터 언어로 우리가 구현해야 될 때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접 행렬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하고 이웃인지를 행렬로, 이 행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대칭 행렬이 됩니다. 대칭 행렬이 돼서 이 반은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대칭은 아니죠. 그래서 A에서 2로는 3이 갈 수 있지만 2에서 A는 2가 됩니다. 이와 이것이 대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인접 행렬은 n제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n제곱의 공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방향 그래프는 반만 대칭이기 때문에 반만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밀집 그래프에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중치 그래프. 그 비가중치 그래프에서는 병행관성을 표현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1이 아니라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가중치가 아니면 이제 1 이런 식으로 될 텐데 1 이렇게 될 텐데 2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선의 수가 몇 개인지로 이 값들이 가중치가 아니라 간선의 수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입니다. 인접 리스트는 연결 구조로 각 노드의 이웃 노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A의 이웃은 B와 C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방향 그래프에서 가중치 그래프는 이제 노드만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값들 같이 나타내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진입 차수를 계산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진출 차수는 요것의 크기가 되겠죠.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무방향에서는 진입과 진출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입과 진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역인접 리스트를 만약에 그 들어오는 애들이 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되면은 역인접 리스트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즉 이 경우에는 A는 이제 나가는 게 A는 좀 그렇고 B는 나가는 건 하나지만 들어오는 거는 MO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인접 이름. 그래서 인접 행렬은 여기에 이제 정보들을 막 집어넣기 때문에 밀집 그래프는 이 n제곱 공간이 낭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드는 많은데 희소 그래프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0으로 거의 채워져 있는 거죠. 여기서 반 의미 없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행렬이 밀집 그래프다. 그러면 인접 행렬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 희소 그래프이면은 이제 인접 리스트가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프 탐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 알고리즘에 우리가 만들려는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의 목표는 출발 노드가 정해져 있고요. 그럼 이 출발 노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한 번 방문한 노드는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그래프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m 플러스 n입니다. 즉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n개의 노드이고 m개의 간선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선형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형적으로. 노드의 수와 그 그래프 간선의 수를 비용만큼을 사용해서 탐색을 한다. 이것보다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 번씩만 쓰는 거기보다는 하여튼 그거에 비례해서 비용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m과 n의 관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m은 요거보다는 작습니다. 보통은 이거 떠나서 보통은 간선의 수가 노드의 수에 비해서 더 많겠죠. 상대적으로 간선의 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을 om 플러스 m을 om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드 수에 비해서 간선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면은 n이나 m을 n의 형태로 또는 m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n으로 표현하면 n이 아니라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 연결된 그래프다. 완전 연결된 그래프면 최대 이만큼 있으니까 즉 여기서도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거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으로 들어가는 간선. 이런 간선들은 보통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빼면 이제 이런 간선들만 쭉 있을 때 최대 수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m은 요거보다는 작고 간선의 수는 노드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간선의 수만큼 비용이 든다. 이제 이런 거고요. 결국 이렇게 쓰는 거는 이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 선형 비용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형 비용이다. 자, 그럼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이제 출발 노드가 있으니까 그 출발 노드를 S로 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자료 구조를 준비해서 그 S는 방문했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애들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간선을 하나씩 선택을 해요. 어떤 간선? U는 방문한 노드 거고 V는 방문하지 않은, 즉 방문한 노드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로 가는 간선을 하나 선택해서 얘를 익스플로어로 해놓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냐? 익스플로어 된 것이 없을 때까지. 이런 간선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래프의 방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올바르게 동작하고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결정해야 돼요. 요 부분. 핵심은 여러 후보 간선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면 이쪽이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까지 방문한 노드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는
간선들이 있고 이 간선들 중에 앞에 있는 알고리즘에서는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기준들이 있을 텐데 BFS로 하는 방법이 있고 DFS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탐색 알고리즘에는 BFS, DFS 있다. 너비 우선, 깊이 우선. 그래서 너비 우선은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고 DFS는 어그레시브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BFS는 선택된 노드와 인접한 모든 노드를 먼저 방문해요. 이렇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그러니까 어디서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방향 아니면 방향 그래프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요. 가중치 그래프가 아니면은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로는 이제 요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Q를 사용합니다. Q.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그 방법을 쓰게 되겠고요. DFS는 선택된 노드의 첫 번째 인제 노드를 방문하고 그 노드의 첫 번째 인제 노드를 방문하는 형태.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거는 DFS고요. BFS는 여기서 얘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걸로 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또 요로 가고. 그래서 이게 BFS.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의 연결 확인 여부. 그러니까 주로 무방향에 대해서는 BFS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요. 방향 그래프에서는 DFS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DFS를 구현할 때는 스택을 사용합니다. 스택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적 그래프 탐색의 정확성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증명도 뭐 보면 이게 증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증명입니다. 일반 그래프 탐 알고리즘의 정확성, correctness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시작 노드가 S일 때 알고리즘 종료되어 V가 표시되면 필요충 부정은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어야 된다. 즉 뭐예요? 이 목표가 달성한대요. 달성한다는 걸 말합니다. 출발 노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는 거고요. 이 알고리즘이 종료되면 이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는 결과 집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익스플로러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요건이니까 이쪽으로도 증명하고 이쪽으로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시작 노드가 S일 때 알고리즘 종료돼서 V가 표시됐어요. 그러면 S에서 V까지는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가 시작 노드이고 종료됐는데 V가 그 도달 가능한 노드로 되어 있어요. 그럼 S에서 V까지는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V가 표시되면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음. 당연하다 그래요. 알고리즘 경로에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기 선택할 때 요 에지를 이용해서 선택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경로가 들어가 있다면 경로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으면 이 V는 무조건 포함된다. 이건 어떻게 증명하나? 모순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포함된 집합이 2이고 그 포함되지 않은 집합이 2'이면 V는 2'에 속하는 거죠.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S에 V가 경로가 있는데 V가 최종적으로 표시가 안 됐어요. 표시가 안 됐으면은 표시가 안 됐다고 가정하면 이 V는 2'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2'에 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S에서 V까지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E에서 E'을 가는 간선이 존재하고요. 이 간선이 존재하면은 반복문이 종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만약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으면 경로가 있을 경우에 계속 루프가 돌기 때문에 V는 최종적으로 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비 우선 탐색 BFS에 대해서 좀 더 알고리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거리 있는 노드들 순으로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S에서 출발하면 A, B, C, D, E 요 레이어 순으로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레이어 순으로 방문한다. 왜냐하면 얘와 얘는 A에서 거리가 1이에요. 그 다음에 C와 D는 거리가 2입니다. 얘는 거리가 3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은 같은 시기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노드 개수가 n인 무바형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레이어는 얼마인가? 최소 최소는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출발 노드와. 그러면 레이어가 0, 1이죠. 레이어가 하나인 경우이고요. 레이어가 가장 많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가 n-1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알고리즘 어떻게 되냐? S가 이제 스타팅 노드이면 요 노드만큼의 불리언 배열을 이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false로 설정을 하고 S만 true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Q를 준비하고요. 노드들을 유지할 Q를 준비하고 Q에다가 출발 노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들어가는데 이 반복문은 언제 종료된다? Q가 empty가 되면 종료돼요. 시작할 때는 출발 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종료가 안 될 거고요. 계속 방문이 이루어지면 Q에는 이제 그 방문한 노드들이 이제 Q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노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시작되면 Q에 있는 걸 뽑아내요. 그래서 VW, V가 시작이고 V가 시작되는 모든 노드를 보는데 그 V에서 W 다른 노드로 가는 모든 간선 중에 그 간선이 이제 그 간선의 끝에 있는 노드들이 아직 방문하지 노드가 아니면은 어디다 넣어요? Q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것을 true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S가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S는 true죠. 그 다음에 S가 여기서 처음에 빠져나오고요. 여기 들어왔다 이제 빠져나오면서 S와 연결되어 있는 걸 봅니다. A, B가 있죠. 그럼 A와 B가 들어가고 A와 B는 true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A가 나오겠죠. A가 나와요. 그럼 A와 연결된 게 S와 C입니다. S와 C인데 S는 이미 방문되기 때문에 Q에 안 들어가고 C가 들어가겠죠. C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C도 true가 됩니다. B가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 B와 연결된 노드는 S, C, D입니다. S와 C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만 이제 새롭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C가 나오고요. C가 나오면 C와 연결된 건 A, B, D, E입니다. A, B, D인데 A, B, D는 이미 true니까 뭐만 들어가요? E만 들어가는 겁니다. D가 나오면 여기는 다 true가 됐고요. D가 나오면 D와는 다 연결된 게 B, C, D인데 다 true니까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E를 뽑아내는데 E와 연결된 게 C와 D인데 C와 D는 이미 true니까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된 노드들의 순서는 S, A, B, C, D, E 순입니다. 이 순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요 순서대로 방문하게 돼요. 여기서 말한 이 레이어 순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BFS 이용한 최단 경로 구하기 무방향에서 가중치에서 최단 경로 찾기. 그래서 이 최단 경로는 에지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노드를 가기까지 출발로 가기까지 몇 번의 에지를 거쳐갔나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노드와 그 노드까지의 경로. 요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얘의 디스턴스는 0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무한대로 세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0,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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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그리고 얘는 t, 나머지는 false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q에는 s0가 들어가요. s0가 들어가고 여기서 그 q에 s0가 빠져나오면 물론 s만 집어넣고 요 배열에서 볼 수도 있고요. 요 자료 구조를 별도로 유지하지 않고 요런 스트럭처를 유지해서 이 스트럭처를 Q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찾아요. A와 B가 찾으니까 A, B는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간선 하나 갖고 그러면 이 간선의 값을 이제 1로 세팅합니다. 1로 세팅하고 얘를 true. 그래서 이렇게 하겠고, 요거 빠져나가면 B와 연결된 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미 방문한 노드니까 C와 D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값 1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C2 A죠. A에서 보는 거죠. A에서 보니까 요거랑 요거니까 C2가 집어넣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1 나오면 D2가 들어가고 C2 나오면 E3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고 이게 나오게 되면 요 값들이 요런 값들이 C는 2, D는 2, E는 3 이렇게 해가지고 요 S에서 각 노드까지 가는 경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경로의 길이이고요. 경로의 길이이고 그러면 이 길이를 가지고 이 경로 길이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야 되죠. 원래의 그 패스를 요게 이제 패스인데 이렇게 가는 게 물론 이것도 거리는 똑같아요. 거리는 똑같은데 이거나 이거를 찾으려 그러면 이 정보로부터 경로를
다시 재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재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저 목적 노드까지의 경로의 길이만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경로의 길이도 알아야 되겠고 그 경로가 길이가 3일 때 그 세 번 만에 그 노드를 가기 위한 간선들이 뭐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찾아나가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FS의 응용, 두 번째 응용은 모든 연결된 컴포넌트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부터 n까지 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1부터 n까지,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 요렇게는 연결되어 있고 요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요렇게는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부터 n까지 루프를 돌리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에 대해서는 BFS를 돌리게 됩니다. 그럼 1을 기준으로 BFS 돌리면 3, 5, 7, 9가 다 연결되어 있다 나오겠죠. 그러면 1, 3, 5, 7, 9 이게 하나의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방문한 걸로 돼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n이 2니까 요걸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2, 4를 찾아줄 테고 그럼 3은 방문했고 5는 방문했고 이미 6은 방문 안 했으니까 6을 가지고 또 BFS 돌리면 6, 8, 10을 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7 했네, 8 했네, 9 했네, 10 했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누면 3개의 컴포넌트를 찾아줄 것이고요.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